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놀라운 성취, 할리우드 리포터 리뷰. 크리스토퍼 놀란은 온갖 환상적인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다. 발표한 영화 다수는 불가능한 영역을 넘나들지만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그 이야기들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는 꿈의 세계의 건축학을, 무대 마술의 과학을, 그리고 슈퍼히어로물의 개연성을 접목했다. 그는 가능한 한실사 촬영을 고집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시각 효과 VFX를 통해 사실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창작적 결정을 지배하는 엄격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아이디어나 구조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차기작 오디세이 제작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신과 괴물, 그리고 진짜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를 크리스토퍼 놀란이 어떻게 다룰까? SF의 과학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어떻게 그려낼까?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됐다. 2026년 7월 17일 할리우드 현지에서 공개된 오디세이는 놀란의 연출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 중 하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디딘 채 이번 신작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오디세이와 동료들이 겪는 생생한 경험의 관객들도 깊이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신의 행적이 노래가 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고 있다. 오디세이는 몰입감 넘치고 매혹적이며 때로는 섬뜩하고 필요할 때 감동을 적절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누가 봐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화면 곳곳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놀란 특유의 연출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다. 오디세이는 서사를 풀어내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장대한 서사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가 이야기의 시작 전부터 전개되지 않듯 놀란의 영화 또한 마찬가지다. 영화가 시작될 무렵 오디세이 맷 데이먼은 자신의 섬왕국 이타카를 떠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상태다. 초기 10년은 트로이 전쟁을 치르는 데 보냈다. 그리스 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의 계략인 트로이 목마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다른 이들과 달리 오디세이와 부하들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오랜 기간 소식이 끊긴 탓에 사람들은 그가 죽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데이먼은 영화 전체를 홀로 짊어지고 훌륭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타카는 일촉즉발의 화약고 같은 상황이 되었다. 궁전은 페넬로페 왕비앤 해서웨이와 혼인하려는 무례한 구혼자들로 가득 찼다. 왕비가 수년 동안 그들을 막아내고는 있었지만 구혼자들은 손님을 환대하는 관습을 뻔뻔하게 악용하며 오디세이 재산을 축내고 영지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관습 때문에 그들이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오디세이 아들이자 후계자 텔레마코스 톰 홀랜드가 성인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구혼자들은 매일같이 텔레마코스를 자극해 그가 먼저 공격을 감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 모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게 된다. 오디세이는 인내심을 요하는 작품이다. 동시에 기분 좋은 기대감을 선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도입부에서 트로이 전쟁의 장면을 살짝 보여주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놀란 감독은 정확하게는 트래비스 스코트가 연기한 음유 시인이 그 이야기를 다시 읽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페넬로페에게 다른 서사적 토대를 먼저 다지기 위해 결정적 장면을 뒤로 미루며 관객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 칼립소 샤를리즈 테론의 섬에서 영꽃 로터스 마법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수년을 보낸 오디세이를 만날 때 그의 기억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가 떠올려야 할 과거는 방대하다. 영화 초반에 제시된 현재 시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고 있다. 원작 서사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이 작품의 산막 또한 결말을 향해 성급하게 달려가지 않고 있다. 일부 장면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오디세이는 실제 상영 시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류의 3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다. 영화는 충분한 호흡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관객은 그 속도를 온전히 체감하게 된다. 속도 조절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펜하이머로 아카데미를 수상한 편집자 제니퍼 레임이 이번에도 훌륭한 작업을 해냈다. 놀란 감독은 호메로스 원작의 구전 화자라는 중간 매개체를 배제함으로써
관객을 인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에 최대한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이야기의 방대한 서사적 깊이를 온전히 담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오디세이의 여정은 그가 겪은 고난의 세월이 지닌 무게감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연출로 그려진 영화 결말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얻어낸 값진 보상처럼 다가오고 있다. 오디세이의 방대한 규모는 팀의 합작품이다. 모든 구성원이 제 몫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웅장함은 영화 곳곳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IMAX 카메라로 전편 촬영된 최초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비추는 장면에서 그 효과는 경이롭다. 루드비 고란손의 배경음악은 인상적이다. 극장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사운드는 마치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영화 속 생명체들을 생생하게 구현한 특수 효과는 놀랍도록 자연스럽다.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이야기의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다. 영화 전체가 주는 효과에 감탄하면서도 이 작품은 분명 여러 장면으로 나뉘어 회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디세이 여정은 본질적으로 에피소드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일부는 놀란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명장면으로 꼽힐 만하다. 트로이 함락 장면은 단연 압권이다. 오펜하이머에서 펼쳐준 원자 폭탄 실험 장면에 비견될 만한 하이라이트이다. 빌 어윈이 연기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등장 장면 또한 넋을 잃게 만든다. 오디세이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오디세이와 그의 선원들이 키르케사만다 모튼의 섬에 머무는 대목이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전체적인 조화와 개별적인 활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화 전체로 보면 모든 배우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자신의 연기 선택을 통해 이야기에 기여하지 못한 배우는 단 한 명도 없다. 고전적인 할리우드 대서사시의 분위기 때문인지 혹은 수많은 클로즈업 장면에 IMAX 카메라가 동원된 탓인지 소위 영화 스타로서 아우라가 강한 배우들이 가장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다. 영화의 무게 중심을 훌륭하게 짊어진 맷 데이먼은 물론 그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그의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여준 앤 해서웨이 또한 훌륭하다. 톰 홀랜드는 그를 최고의 스파이더맨으로 만든 소년 같은 매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다. 조연 배우 중에는 로버트 패틴슨이 그가 지금까지 탁월하게 소화해온 비굴한 루저 캐릭터 계보에 또 하나의 인상적인 연기를 추가시켜주고 있다. 샤를리즈 테론과 아테나 역의 젠다야는 출연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영화 전반에 걸쳐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루피타 니옹호 역시 마찬가지다. 헬렌과 클리템네스트라라는 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 모트는 짧은 출연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오디세이에 충직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역의 존 레기자모와 부관 에우리로코스 역의 히메시 파텔은 영화의 감정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 진정 연기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배우의 연기에 감탄하면 나머지 배우들의 연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감상하는데 정해진 방법은 없다.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진정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관객은 원한다면 그저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논란의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의뢰 그렇듯 이 작품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고 들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다양한 관점이 열려 있다. 원작의 충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모두에서 영화는 매우 흥미로운 각색을 제시하고 있다. 놀란 감독의 팬이라면 그가 수년 동안 천착해온 주제들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심화되어 다뤄지는지 확인하며 큰 희열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은 그의 영화에서 흔히 다뤄지는 핵심 소재이다. 귀환 그 자체에 이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적은 없었다. 그런 맥락에서 영화 속 귀환 장면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영화 속 초자연적 요소가 작중 세계관 내에서 실제하는지 따져보고 싶은 이들에게도 영화는 훌륭한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영화의 오프닝 자막은 이 시대를 마법이 존재하는 듯한 시대라고 묘사하고 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 폭탄의 아버지와 그리스 신화를 연결짓는 제목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원작으로 삼았다. 이번 영화에서 논란은 그 연결고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다.
두 영화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종말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킬리언 머피의 고뇌 어린 예감으로 극이 종결됐다. 극 후반. 구원자들과 함께 모인 페넬로페. 오디세이의 활에 시위를 걸고 도끼날을 꿰뚫는 화살을 쏠 수 있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구원자들은 모두 실패한다. 오디세이는 활에 시위를 걸고 도끼날을 꿰뚫는 데 성공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싸움이 벌어지고 오디세이는 폴리보스를 죽인다. 구원자 편에 섰던 멜란토의 오빠 멜란티우스는 안티노우스를 도우려 한다. 텔레마코스가 그를 죽이고 오디세이는 안티노우스를 제거한다. 나머지 구원자들은 오디세이에게 항복을 선언한다. 멜란토는 배신죄로 처형당한다. 오디세이는 왕위를 텔레마코스에게 양위한다. 페넬로페와 함께 이타카를 떠나 망명길에 오른다. 이번 신작에서는 여운 짙은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가 스스로 최악의 충동을 견뎌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독이 한층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